이재호, 김문수는 ML이니까 PD입니까? ML 아닌가요? ML결 아닌가요? 후시대적 구분인데요. ML 스타 아닌가요? 아니 굳이 구분하면 한때 김문수는 뭐 PD 쪽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PD가 그런 PD가 다니는지 잘 모르겠고요. 웬 PD인지 모르겠고. 이재호 씨는 NLPD가 있기 전에 NLPD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은 저기 86년도나 되는가 봐요. 저도 사실은 제가 그때 85년 6년 그 무렵에 제가 바깥 세상에 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나와서 보니까 무슨 NL 찍고 PD가 찍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저도 궁금해서 한참 궁금해서 물어보고 막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그것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그거다 관계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때 그런 거 없었어요. 별로 그런 거 없었고 그냥 그런 거였고 저도 뭐 그 젊으셨을 시절에는 제가 보니까 좋은 얘기들이 뭐 민중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게 좋다고 좀 했더니 이제 그게 3민투로 몰려가지고 이제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또 문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또 정치를 해요. 사실은 또 그것도 주류 정치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생각을 좀 어줍잖게 많이 갖다가 아니 같이 좀 뭐 좀 머리 싸매면서 뭔가를 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고작 하는 게 그 정치판에 가서 그러고 있는 게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길 안 주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민주노동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제가 상당히 선배격인데 거기서도 그래서 가서 좀 저 가서 바람빼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주변에 자꾸 이제 뭐 어린 애들 뭐 노동자들 쟤네들이 하면 뭘 얼마나 해 자꾸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지역에서 좀 이제 옛날 그 인테리저이고 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에서 그게 아닌데 조금 부족하고 뭔가 좀 부족한 듯이 보이고 뭔가 좀 약간 거친 듯이 보이지만 정말 옳은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저 친구들인데 하는 생각을 많이 갖다가 그래? 그럼 좋다. 내가 가서 좀 한번 옆에서 서 있기라도 아마 해가지고 전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럼 들어가니까 이제 선거를 나와달라고 그래서 난 그 노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를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5번도 많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선거를 나와달라고 해서 난 3번만 나가면 이제 그 얘기는 3번만 떨어지고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 이 얘기였죠. 왜냐하면 뭐 나가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3번만 나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좀 표가 있는 사람 같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그 표랑 해봐야 1~2% 차이겠지만 제가 이제 뭐 제가 그 간판이 몇 가지가 그때 있었거든요. 총학생 회장 뭐 이런 간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판이라는 게 선거에는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제가 이제 85년도 전남대 총학생회장인데 이게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라고 하는 광주시 좀 다르거든요. 이제 이게 단순히 총학생회장이 아니라 제 바로 전임 총학생회장이 이제 옥중에서 사망하신 박관현 선배라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그 80년 5.18 때 수배됐다가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징 같은 전남대 총학생회라는 게 그 당시 상징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나가야 된다 해서 어쩌겠습니까? 좀 그래도 표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올 것 같은 게 나가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선거는 표가 좀 나와야 당이 좀 안 나는 것보다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를 나간 거죠. 나오다 보니까 3번을 넘어서 5번을 나오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된 거죠. 사실은 진보정당 출신이 국회의원이 지역에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진보정당 역사에서 꼽을만해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권영길, 울산에서 강기갑, 그다음에 물산에 한두 번, 심상정, 노회찬 왜 지역에 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엄청난 혜택을 받았죠. 한편에서는 이제 부채의식이 많죠. 제가 사실은 지금 제가 고향이 광주인데 작년 6월 28일 날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7개월째 대법원 앞 광화문 국회 앞 농성을 하다가 이제 농성을 마쳤어요. 근데 저는 양승태 구속 때문에 들어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속 돼버렸어. 개인적으로는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한 5번 선거를 나오면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아시겠죠? 뭐 그냥 뭐 선거운동 돼야지 돈 내야 우리가 뭐
그러니까 선거 비용도 이거 신보 정당을 누가 진보 이거 돈을 안 갖다 준 되죠. 사람 있습니까? 우리 호주머니 털어야죠. 그러니까 그동안 호주머니 털어야죠. 또 주변에 뭐 되지도 않을 거 파란데 뭐 한 번씩 개소식 한다면 다음은 10만 원 봉투나 넣어 갖고 와야지 민폐를 많이 끼치고 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너무 부채를 많이 졌다 해서 지금 아직도 부채 탕감을 못한 것 같고 다행히 양승태가 구속돼서 조금 한숨을 덜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지금 7개월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농성을 하다가 농성 엊그제 이제 양승태 구속되면서 농성장을 지금 정리를 하고 내일 농성 정리 기자회견을 목요일 날 한가요? 목요일 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향에 내려갈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채 탕감을 더 해야죠. 쭉 살면서. 그렇게 진보정당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 이제 그 청와대 아까 얘기를 나왔습니다만 뭐 통일 문제 그런 문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아쉬운 것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최저임금 문제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문제를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시급이 한 달에 10,000원이면 한 시간에 10,000원이면 8시간이면 80,000원이죠. 8시간 8만 원인 주휴상을 받고 25일 만거는 얼마죠? 200만 원이죠. 지금 200만 원 가지고 살아가면 사나요? 그걸 많다고 하는 게 왜 많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 시절 어쨌든 뭔가 좀 청와대 가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계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노동 문제나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모르거나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신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신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은 한 개인에게는 운명적으로 주어진 구도자적인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첫째는 진보는 자기가 구도자적인 자기 삶을 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남보다 좀 더 먹고 잘 살고 이게 어떻게 진보가 가능합니까? 진보는 늘 자기가 불편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어야 되고 근데 불편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노동자들을 생각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지표상의 문제고 수치상의 문제, 계량의 문제일 뿐이란 말이에요. 삶이 통째로 저 사람의 삶이 나의 삶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어떤 뭔가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게 너무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어줍지 않은 얘기 같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시절 뭐 특히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갖는 그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삶에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주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이번 정권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사람들 속에서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아쉬움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제 우리 아까 질문하셨던 뭐 통일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잘 풀어가고 있다고 보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걸로 다 됩니까?